네, 반갑습니다. 밀양에서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권소입니다. 네, 아유, 저녁에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다들 대단하십니다. 환호해 주신 분 어디 계시나? 금방 마지막 환호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굉장히 소심하고 극소심 A형입니다. 이렇게 강의할 때는 정신무장을 하고 올라오거든요. 기도 12번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엄청 잘하면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고 제가 못하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응원해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양에서 왔습니다. 촌에서 왔습니다. 울산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제가 물리치료사로 12년 근무를 하는 중에 첫 직장을 울산에서 했었어요. 울산 야음동 혹시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야음동. 공장지대가 굉장히 많고 그 주변에 있는 촌에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 곳. 그래서 제가 사투리 굉장히 어머니한테 단련이 많이 돼가지고 또 여기 왜 그렇게 일본에서 교육받으신 어머니들이 많으신지, 일본에서 이렇게 살다 오신 어머니들, 또 일본 교육을 받으신 어머니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저한테 아가 내가 가이다를 갈락 하니까 힘이 없어갖고 호다이를 달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어요? 네 하신 분. 자, 가이다이는 뭡니까? 계단. 호다이는 뭡니까? 호다이가 붕대. 아시네요. 그렇게 정말 언어 소통도 안 되고 그런 곳에서 제가 태어난 곳은 경주고 대학은 대구에서 다니고 울산으로 첫 직장을 와서 울산이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물리치료사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우리 신랑은 대학교 때 만났고 신랑 때문에 울산을 와서 신랑은 그때 첫 직장을 울산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같이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부산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또 밀양 촌놈이 돼서 바로 또 밀양으로 가서 제가 밀양에서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 그런 곳이어서 저도 오면서 되게 설렜어요. 울산이란 곳이. 그래서 오늘 친구도 왔고 아는 지인도 왔고 제가 또 좋아하는 동생도 와서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행복한 아메이 권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행복한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많은 분들은요, 내가 얘기하는 곳이 어쩌면 내가 가장 필요한 곳이고 가장 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은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부도를 내시고 그것도 이렇게 책임감 없는 옛날 가장 있으시잖아요. 또 술로 아버지의 무책임함을 달래시다가 병들어서 고2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난이 급 찾아왔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래도 살만한 집에서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찾아온 그 가난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근데 그때 또 엄마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엄마가 헤쳐나가기에 너무 역부족.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의 가난을 함께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의 행복은 돈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서울의 연세대학병원에 가기로 한 코스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추천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 돈 조금 더 벌려고 제가 울산으로 첫 직장을 왔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결혼을 일찍 했어요. 왜요? 행복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또 그런 거 있죠. 뭐 피하려다 뭐 만난다고. 가보니까 또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행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행복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메를 시작할 때도 행복하고 싶어서 시작했고 행복하려고 결혼했고 행복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저는 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배웠어요. 너무 행복하고 싶었던 저는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애기 아빠랑 저는 정말 저희의 수입의 70%를 저축과 보험과 뭐 이런 데 다 돈을 넣었어요. 왜요? 미래가 없으면 너무 불행한 걸 저는 어릴 때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신랑하고 열심히 우리 신랑은 쓰리잡 병원 일하고 장애 아동 치료하고 강의도 나가고 애기 아빠 쓰리잡 저는 원잡 같은 쓰리잡 집에서 살림을 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병원을 다니고 원잡 같은 쓰리잡 맞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조금 다른 걸 배웠어요. 행복은 원하는 것보다 가진 것이라는 걸 여기서 배웠어요. 그래 원하는 거 가지면 행복하지. 돈을 원하면 돈을 벌면 행복하죠. 공부 잘하는 아들을 원하면 아들이 공부 잘하면 행복해요. 아들이 공부 못하면 불행해요.
저희 딸이 이번에 수시를 마치고 대학 입학을 하거든요. 둘째가 첫 놈은 대학을 졸업하고 둘째는 대학을 입학을 합니다. 합격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행복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또 다른 충격 먹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행복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원하는 거 가지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원하는 거 가지면 행복한 줄 아니까 원하는 걸 열심히 가지려고 돈도 벌어봤고, 그죠? 아이도 놓고, 아이 공부에 막 투자도 엄청 해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새롭게 배운 게 뭐냐면, 원하는 걸 없애면 행복하대요. 전 충격 먹었어요. 원하는 걸 없애는데 왜 행복하지?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이잖아요. 원하는 걸 줄이면 쉽게 행복해요. 소확행. 원하는 걸 없애면 굳이 우리가 해외여행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잔디밭에 돗자리 깔고 김밥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원하는 걸 없애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공부 꼭 1등 해야 됩니까? 아유, 잘했어. 수고했어. 행복합니다. 차 꼭 좋은 차 타야 됩니까? 아니요. 굴러만 가면 되죠. 좋죠.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을 추구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저는 1번의 행복보다 2번의 행복을 훨씬 더 많이 쫓으면서 살았던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굳이 큰 자랑은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나는 정말 남들보다 행복해. 저렇게 욕심을 즐기니까 저 사람들이 불행하지. 나는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참 착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 그러고 저는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저 말을 들을 때 뭐가 떠올렸냐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내 아이의 행복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돼요. 나는 없애면서 작은 것에 만족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고 있어. 근데 만약에 내 딸이 나처럼 원하는 걸 없애면서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사는 걸 바라보는 나는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안 좋더라고요. 내 새끼는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나라 신보에 다단계 심리가 들어있어요. 나는 공부 못해도 내 새끼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나는 가난해도 내 새끼는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 마음 없습니까? 너무 숙연해지시면 곤란한데 저는 그랬어요. 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결단을 합니다. 좀 더 노력해보자. 그전에는요,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아끼는데, 이렇게 돈 버는데 열심히 살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좀 더 키워보고 그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애써보자는 마음을 가지기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욕심쟁이라고 하죠. 저 아메이 시작할 때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송충이 솔잎 먹고 살아야 된다. 욕심내다가 가랭이 찢어진다. 이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아메이 시작할 때 남들한테 아메이 해요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웠어요. 야, 있는 것들이 더하다. 욕심도 많다. 그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아니, 내 새끼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큰 꿈을 꿨으면 좋겠고 쉽게 원하는 걸 없애면서 행복한 것보다는 원하는 걸 가지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엄마로서 그럼 내가 먼저 원하는 걸 가져보자. 좀 더 큰 꿈을 키워보자. 한 번 더 노력해보자라는 마음을 이 속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욕심쟁이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욕심 부리십시오. 부려도 되더라고요. 굳이 욕심을 없애면서 송충이인 척, 나는 뱁센 척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왕이면 내가 송충이가 아니라 더 큰 세상을 살 수 있는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게 훨씬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면.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제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처음에 왔을 때 이 추천해 준 책이었어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젊은 시절에 부유하게 살았더라도 그 40이 넘어서 아빠의 부도로 가난해지는 걸 나는 봤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내 노후를 위해서 현재의 지출을 줄이고 열심히 모으는 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살 거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책을 권해주시는 거예요. 뭐야? 어쩌라고?
여기서 더 열심히 어쩌라고. 뭘 더 하라고. 열심히만 사는 게 답이 아니라고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히드라를 물리친 헤라클레스의 새로운 전술이 있답니다. 우리가 가난이란 걸 물리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삶의 다른 삶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저축하고 직장 다니고 저축하고 이 방법밖에는 몰랐던 나를 보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수능에 나온 내용이래요. 금융 경제 부분에서 청년들이 일할 의사가 없어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었음이라고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요 구직자에 치지 않는 거죠. 실직자에 치지 않는 거죠. 이런 청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답니다. 왜일까요? 그네들은 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실직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가만히 쉬고 있는데 그런 청년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취업자들이 절반 이상이 실직과 이직을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걱정을 하시나요?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과 이직. 요즘 아이들이 취업하는 제1번이 뭔지 압니까? 안정적인 직장, 잘리지 않는 직장을 원한다는 거죠. 너무 슬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7년차 직장인이 수중에 고장 80만 원. 지출은 300이 넘는데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확대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35세 A씨가 280만 원을 번다는 거죠. 적은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출이 338만 원이에요. 야, 이 사람 돈 많이 쓰네. 자세히 보니까 그 지출 내용이 씀씀이가 해퍼서 쓰는 지출이 아닙니다. 고정 지출 178만 원이 대출, 월세, 보장성 보험, 통신비, 모임회비, 월정액 아주 기본적인 돈이에요. 거기다가 관리비, 식생활비, 교통비, 용돈 그렇게 많은 돈 아닙니다. 요즘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만 먹어도 한 달이면 몇십만 원이 나온다는데 한 달 동안 이 사람은 50만 원의 용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모질라요. 마이너스인 거죠. 너무 슬프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비투족,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요즘에 시중대출 금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래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의 히드라는 이 관리비, 월정액, 식생활비 이게 다 히드라예요. 아무리 쳐내도 또 나와요. 왜 그런 날 있죠? 우리가 이번에 보너스가 나와요. 아싸 이번에 그거 갖고 뭐 해야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전화 와요. 애미야 냉장고가 탈이 났다. 이가 아프다 이러시잖아요. 돈 들어올 때요. 돈 나갈 구멍 보고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참 우리는 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직장인들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조금 우픕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를 위한 선물로 스테이크나 먹어야겠다. 어? 월급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월급 다 가져갔네. 떡볶이나 먹어야겠다. 좀 우프죠? 우퍼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래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러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스테이크 먹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가방을 싸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답이 없는 걸 아니까 빠른 젊은 친구들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자영업자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다중 채무가 생겼답니다. 빚에 빚을 지는 거죠.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가게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달세를 낼 수가 없어요.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거죠. 그럼 그 빚의 이자가 또 늘어요. 그래서 계속 다중채무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다중채무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자영업을 하면서 이제 나홀로 사장님이 됐어요. 직원들 월급을 못 주니까. 그런데 이 나홀로 운영하는 열악한 환경에 계신 10만 병이 사라져 버렸대요. 왜요? 그마저도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용원이 이렇게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10만 명은 어마무마한 숫자입니다. 자영업이 문을 닫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지금 직장 끝내고 빨리 자영업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해서 25살에 직장에 취업하고 60세까지 일을 하다가 80세에 딸깍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대라면 너무도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준비를 30년을 합니다. 부모의 등발에 빨대를 꽂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군대를 가고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시간까지가 30년이 걸려요. 막상 30세에 취업을 하고 나서도 열심히 돈을 벌면요. 55세, 고작 25년 만에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끝이면 지출도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그때부터 지출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왜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돈이 드는 게 애들 결혼시키는 거죠. 집 하나 얻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직장생활 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 집 마련하려고. 그래서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주면 그 아이는 아주 쉽게 출발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주지 않으면요, 그 아이들은 평생 집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유 시근 없이 부모가 집 사주면 철없다더라 그런 말 할 시대가 이제는 아닌 걸로.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부모한테 집을 해달라고 손을 벌리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너무 슬프죠. 그런데 그러면은 내 노후 준비는 또 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다 플러스 내 간병, 우리 부모님 간병. 우리가 한 85세쯤 되면은 부모님이 안 계셔야 돼요. 내 간병 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 부모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요즘에 장례식장 가면 제가 뭘 하냐면 연령을 측정해요. 이렇게 장례식장에 한 분만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 분의 이렇게 고인들이 계시면 그 고인들의 연령이요. 80대는요 아주 젊은 분들이에요. 90세가 허다합니다. 지난번 제 친구 장례식장에 갔는데 내 친구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83세. 그런데 83세, 85세, 88세, 92세, 99세까지 있더라고요. 아주 안타깝게도 68세 한 분.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장된 100년까지 사는 우리 부모님, 우리는 몇 살까지 살까요? 우리는 더 많이 삽니다. 55세 이후에 최저 생활비 아주 최저입니다. 인간 도리 안 하고 나만 먹고 사는 세대가 200만 원의 월 수입이 필요하고요. 200을 12달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2,400만 원, 2억 4천만 원. 거기에 2,400만 원, 2,400을 50년을 하니까 12억이 필요하는 거예요. 먹고만 사는데 여기에 여행 가고 뭐 이렇게 호사로운 생활이 아닙니다. 최저 생계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마저도 100세까지만 살면 12억인데 100세보다 더 많이 살아요. 우리는 120까지 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100세까지, 우리는 120세까지, 자 140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살겠죠. 그러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과연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너무 우울하죠. 죄송합니다. 암담한 얘기만 자꾸 해서.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현실은 직시하되 우리가 나갈 방향은 잡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유엔이 평생 연령을 기준을 바꿨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청년, 장년, 중년 이러면 그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나이예요. 청장년, 청중년이라면 중년까지 일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에 중년이 몇 세까지입니까? 79세. 그럼 우린 79세까지는 적어도 일해야 돼요. 적어도. 한 80쯤 돼야 이제 노년이라고 집에 들어앉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79세까지 준비된 직업이 있으십니까?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노후에 3대 불안이 있대요. 노후가 되면 아까 노후 80세 이후입니다. 이때 불안이 뭐냐면 돈, 건강.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에요. 외로움. 자식들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미래 에셋 부회장이셨던 강창희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요. 재테크가 아니랍니다. 돈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 현역으로 일할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혹시 지금 하시는 일이 평생 현역으로 가능하십니까?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나는 지금 하는 일이 평생 현역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번쩍. 아니 암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손을 아무도 안 드시면 적어도 암회 하시는 분 평생 현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팀의 어믹봉 리더님 80이 훌쩍 넘으셨는데 너무 멋있게 미팅장을 나오시잖아요. 우리 진정희 여사님, 우리 모두의 업라인 스폰서님이신 진정희 여사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90이 넘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여러분 그분한테 손가락질 하십니까? 멋있다고 박수 쳐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현역하는 일 좋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현금 흐름 4분면이라고 로버트 기요사키 저기 밑에 있는 저분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니까 어떤 사람이 로버트야 사람이야 그러기도 하는데 일본계 미국인입니다. 이 사람이 현금은 4분면으로 흐른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여기에 봉급 자영업자들이 돈을 열심히 벌면 자영업자들한테 돈을 갖다 줍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 어디에 갖다 주냐면 시스템 본점, 프랜차이즈 본점에다 돈을 갖다 줍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프랜차이즈 본점에 계신 분들은 누구에게 돈을 갖다 주냐면 자기한테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돈은 이렇게 흘러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불행하게 여기에 부자가 되려면 E와 S 영역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이 영역은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주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그 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은 정해져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죠. 내가 전문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손이 덜덜 떨려요. 쌍꺼풀 수술 해드릴게요. 여러분 받으실 겁니까? 와이프가 대신해서 제가 친절하게 손 안 떨리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전문직도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E와 S는 내가 돈을 버는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고 여기 영역에서는 부자가 되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B와 I 영역, B와 I 영역, 비즈니스 오너와 투자가 영역에서는 이 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어 들이는 사람들이랍니다. 내가 없어도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이자 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내가 없어도 일 잘하고 돈 착착 벌어다 줍니다 하는 걸 사업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직원이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일을 하나 안 하나 CCTV를 달아놓으면 자영업에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당신은 어느 부면에서 돈을 벌고 있느냐, 우리 현실 직시해야 된다 했죠. 혹시 입니까? S입니까? B입니까? I입니까? 찾아보시자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E와 S에 있다면 B 영역, I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건 어떤 영역이냐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첫 번째는요. 만들랍니다. 누구처럼요? 백종원처럼. 우리 엔간에서 먹는 프랜차이즈 식당 가면 이 식당의 본점 주인은 백종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백종원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백종원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시스템을 사랍니다. 자그마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저 집이 장사가 될지 안 될지 내가 해봐야 안다. 이런 집은 시스템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시스템요? 맥도날드 아니면 스타벅스. 적어도 열기만 열면 꾸준하게 수입이 들어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회사의 프랜차이즈를 사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거 말고. 그런 걸 살렵니다. 스타벅스 차리려면 뭐 1, 2억 갖고 됩니까? 수십억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통장에 돈 안 들어있으면 일단 오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맥도날드는 학력도 본다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그런 시스템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니까 돈이 없어요. 만들려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마지막 방법이 시스템에 접속하라고 나오는데 어떤 시스템이냐고 말하면 여기 보시면요. 이 똑같은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열심히 일한다는 건 성공에 간다는 것은 근거 없는 통용문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될지 안 될지 근거 없어요. 자,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부의 창출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고정 수익과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활로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물꼬를 틀어야 된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정 수입이 있다면 다른 창구에서, 다른 활로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 당신이 수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를 쌓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래요.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그 접속이란 부분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접속하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하나?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꾸준히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에서 교육 시스템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가 바로 교육 시스템입니다. 왜 교육 시스템이 있는 자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냐면요. 우리의 사고가 직장인 사고, 우리의 사고가 자영업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몇 시간 일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학을 다녔는데 이걸 따진다면요. 직장인 자영업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사업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든 많이 일하든 상관없이
얼마나 일하든 상관없이 결과물이 만들어질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업가라고 표현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오픈되었을 때 그 몇 년간 돈이 없는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는 기업가들이 결국에는 성공을 한답니다. 우리가 아는 쿠팡, 그 대단하죠. 우리가 아는 대단한 기업들을 처음에는요, 정주영 회장도 뭐부터 팔았을까요? 정주영 회장 제일 먼저 뭐 팔았습니까? 쌀 팔았습니다. 자전거 고쳤고요. 맞습니다. 이건희 회장 쌀 팔고 설탕 팔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사업체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 투자가 마인드가 없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도 어려우니 교육 시스템이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사업가 마인드를 키운 상태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부분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도 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돈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돈 하는데 돈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요. 돈이 가는 길목에 서 있어야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돈이 흐르는 길목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요, 공장에서 200원의 물건을 만들어요. 그러면 광고하고 총판하고 도매 소매를 거쳐서 우리한테 희망 소비자 가격이란 이름을 달고 200원짜리가 1000원이 척하니 되어도 우리는 몰라요. 왜요? 돈이 흐르는 길목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에. 근데 이제는 알죠. 인터넷이 보편화되었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200원 광고하고 만들고 광고하고 대형 홈쇼핑, 인터넷 이런 것들 누가 합니까? 대형 홈쇼핑, 대형 마트, 홈쇼핑, 인터넷 누가 합니까? 대기업. 왜요? 그들은 돈이 흐르는 길목을 알거든요. 그 길목을 자기들이 탁 장악하고 착 500원을 착복한 상태에서 300원을 깎아줘요. 700원. 그럼 우리 소비자들이 룰루랄라 신나다고 차를 타고 거기 가서 물건을 샀쓰죠. 심지어는 내 차에다 이웃까지 태워가지고 기름 떼어가면서 사람들하고 물건을 샀쓰죠. 싸다 싶으면 동네에 소문도 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뭐해요? 대기업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 친구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내가 한의원에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줬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들고 다니는 가방은 내가 사줬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기업에 우리 요즘에 그 누구 압니까? 그 유명한 삼성의 딸 있죠. 삼성의 딸. 그 친구 유학 다니잖아요. 공부 엄청 잘하고 훌륭한 곳에 공부하죠. 그거 유학비 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 흐름 안에 돈이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까지는 소비 이꼴 지출입니다. 우리는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혜택이 짜들실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포인트. 그죠? 그것도 여기 가지 않으면 절대로 돌려주지 않는 포인트. 현금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한번 바꿔봤어요. 아메이라는 마트에서 제가 오늘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350원에 만든대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입소문을 더럽게 많이 타요. 너무 전문 용어를 썼나요? 진짜 많이 탑니다. 그래서 조금만 안 좋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소비자분, 저희 뎁스 소비자인데 이게 벌써 한 15년 전에,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XXR 갈라졌다고 반품해달라면서 보상해달라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니네 만족 보상해줬다 했잖아. 나 만족 못했다고. 그만큼 소비자들이 아메에는 무서운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만들어요. 연구, R&D 연구비 엄청나게 들이고요. 원료 최고급으로 사용하고요. 그렇게 만든 200원짜리가 아닌 350원짜리 물건을 700원에 준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소비자한테 준다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자, 그러면은 회원 소비자에게 700원을 주면 어차피 저기 가서 사도 700원, 여기 가서 700원 똑같은데 왜 사람들은 대형마트에 가서 사냐면요. 아메에서 사용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부자 되는 꼴이 싫다 이러잖아요. 아닌가요? 좀 팔아주면 어때서? 저는 제 친구가 오프하면 거기 가서 물건 다 사줍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메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발 생리대 한 박스씩 주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생리대 한 박스 갖고 온나 이러면서 탁 생색 내는 분이 계세요. 그거 얼마나 얄미워요. 생리대 돈도 한 개도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진짜 우리는 그 제품이 좋아서 그 친구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서 이왕이면 생리대를 사용하든 이왕이면 영양제를 먹든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서 그걸 추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팔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마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350원 여기 보면 직거래해서 남았던 구정 광고하고 남는 이 350원 중간 돈 있잖아요. 이걸 누굴 준다고요?
우리요. 우리한테 돌려준다고요. 여러분 1번 공장에서 1,000원 구매, 공장에서 700원 구매, 350원짜리를 700원 구매하고 350원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는 구매 1, 2, 3번 중에 어느가 하시겠습니까? 맞죠? 당당하게 얘기하기 쉽죠. 그 옛날에 그 드라마 있죠. 그 왜 내가 애인이라고 얘기를 못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 대사 내용 뭡니까? 있죠 그런 대사. 왜 말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고 왜 말을 못해 하듯이 왜 아내가 이렇다고 말을 못합니까? 얘기하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자, 그래서 아메이는요 소비 이꼴 매출입니다. 나에게 혜택을 돌려주는 겁니다. 어떤 거 선택하시겠냐는 거죠. 돈의 흐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길목에 서 계시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생필품. 생필품 하면 떠오르는 거. 아메가 떠오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생필품 하면 떠오르는 거. 자, 온라인 쇼핑몰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현대, 삼성, 네이버, 쿠팡, 카카오 이런 거 떠오르시죠? 이네들은요. 이런 생필품을 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합니다. 물론 삼성과 현대는 만듭니다. 그런데 네이버, 쿠팡, 카카오는 만들지 않습니다. 완벽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네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우리가 쓰고 새벽에도 쓰고 낮에도 쓰고 하면서 그들의 인쇄 수입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삼성의 딸을 우리가 유학 보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 인쇄 수입, 바로 파이프라인 수입을 그들은 이걸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얹겠습니다. 아메이를 얹어보자는 거죠. 아메이도 생필품 회사이고 아메이도 온라인 쇼핑몰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인쇄 수입을 만들어서 삼성의 딸을 우리가 유학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유학 보내자는데 나쁩니까? 아니요. 그래서 인식을 바꾸는 정확한 교육을 받으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해서 그저 감정적으로 그거 기분 나쁘지 다단계 아니야 피라미드 아니야가 아니라 알아보시고 제대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아메를 한번 쭉 볼게요. 네가 말하는 아메 말고 공식적인 거 얘기 좀 해봐. 1959년에 제이와 리치라는 두 분이 LOC라는 세제를 만들었어요. 친환경 세제입니다. 이 세제는 72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물에 풀어놓으면요 물로 돌아갑니다. 공기와 반응하고 물과 반응해서 친환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LOC 세제로 청소를 하고 나면요 그 세제 탄 물이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두면 다시 그냥 물로 돌아갑니다. 왜요? 친환경 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제조회사입니다. 700여 가지 직접 생산합니다. 450까지는 직접 생산, 250까지는 OEM 방식. 여기서 말하는 OEM 방식. 자, 우리는 요 돈에 맞춰서 요 원료 넣어주시고 요 이름 달아주시고 요런 기능 하게 만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기능을 원하는데 재료는 유기농으로 사용해주세요. 아니면 구할 수 있든 없든 최고급 몸에 해롭지 않은 걸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은 이런 기능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임상실험 거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OEM 방식이요. 여러분이 드시는 종갓집김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 안에는 유산균이 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탄산이 만들어지는 유산균이 들어가요. 어머니 손맛으로 만든 세균 김치가 아니고 유산균 넣은 김치요. 거기 물 이스프링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대충 수돗물에 헹궈서 만든 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식의 OEM입니다. 좀 차원이 다른 OEM이죠. 그리고 이 회사는요 65개의 연구동이 있습니다. 연구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는요 한 나라에 한 동에 65개가 깔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깔린 게 65개입니다. 어마무마한 석박사진들이 어마무마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을 만들면 그 특허권의 소유권을 물론 특허권을 활용하는 건 아메이, 특허권의 소유권은 그 연구자한테 줍니다. 제가 아는 분도 박사라서 대단하게 대기업 L 아니면 3 이런 데서 근무합니다. 열심히 연구했어요. 특허권 만들었어요. 그럼 그 특허권을 만들 때 뭐라고 하냐면요. 야 고맙소. 여행 한번 갔다 오소. 이게 끝이라고요. 인센티브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연구해도 그게 끝인 연구자와 열심히 연구하면 거기에 의해서 따박따박 만들어지는 수입이 내 거라면 누가 연구 열심히 하겠습니까? 후자겠죠. 그 연구소가 여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유통회사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직거래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이름 달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메를 흉내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메랑 똑같다. 근데 좀 다르대. 돈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검증하셔야겠죠. 그리고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상해서 가장 공정하고 합법적인 게 입법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회사입니다. 아까 말했던 물로 돌아가는 ESG 기업입니다. 1989년, 59년에 만들어서 30년 동안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동안 지켜봤을 때 이 회사가 정말 친환경이면 30년 동안 지켜보고 나서야 유엔에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받고 땡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생의 환경평가조대랍니다. 이제 이 뜻이 뭐냐면 이 제품이 나왔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에 위배됐나요? 유통되는 과정에서 환경에 위배되었나요? 폐기하는 과정에서 위배되었나까지 책임지는 것을 전생의 환경 프로그램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환경평가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요, 이렇게 받았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1989년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주 추운 곳에 이거 분들이 계시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극, 북극 탐사하는 분들 계시죠? 거기는 오염시키는 세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절대, 네버. 여기에 아메이 세제를 갖고 가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인증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은 양치하고 머리 감고 화장도 하고 다 해요. 요리도 하고 장도 보고 물도 마시고 숨도 쉬고 청소도 하고 운동도 하고 머리도 감고 비타민도 먹고 이거를요 우리는요 이렇게 아침에 눈 떠서 감을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순간순간 매 순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는 이런 것들을 생필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왕 양치하는 거 뭐로요? 입속의 구강의 세균까지 관리하는 치약을 사용해 보자는 거죠. 똑같은 치약이 아니라 양치를 하면 개운하고 깨끗한 치약이 아니라 구강 속에 사는 균들이 어떤 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기를 하고 폐렴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감기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균차입니다. 혹시 구강균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 본 적 있으세요? 신문에 난 적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 균을 관리하는 치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여기 샴푸로 머리를 열심히 감고 우리 염색하시거나 우리 미용하시는 분들이 암이 많이 걸리는 이유가 석유계 활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는 샴푸, 그런 염색제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친환경 유연제, 갑자기 계면 활성제. 아유, 감사합니다. 계면 활성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화장품인데요. 어때요? 여기 케이스 보시죠. 어떻습니까? 이 케이스가 너무 상큼하죠? 솔직히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촌스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제는요. 비건 인증받은 용기입니다. 세제가 아니라 이 화장품 용기는요. 전생에 평가하는 거죠. 똑같은 화장품이지만 안에 있는 성분도 체크하고 밖에 있는 용기까지 체크하는, 그래서 꽃으로 만든 화장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여기에 색조하죠. 저 오늘 색조 진짜 많이 바르고 왔거든요. 표 안 나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많이 발랐는데. 그런데 저런 립스틱이 입에 쫙 붙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접착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 성분이 석유계면 활성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는 립스틱을 열심히 바르고 났더니 입이 색깔이 자꾸 칙칙해지더라. 그러면 그 립스틱은 석유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를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색이 살짝 나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내 입술과 색깔이 어울리면서 지웠을 때 내 입술 색깔이 나온다. 그건 친환경 계면 활성제가 든 립스틱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사용하시겠어요? 똑같은 장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천연인지 합성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이 조미료가 많이 들었는지 적은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메이 원포원 사용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치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하는 제품입니다. 요리 맨날 하시죠. 그런데 이 냄비에 사용하면 요리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 냄비 안에는요. 자석이 들어있어요. 자성 스테인리스예요. 자성, 지금 또 316으로 더 업그레이드 됐죠. 자성 스테인리스란 뜻은 음식물에 들어있는 중금속을 냄비가 붙여요. 그러면 음식 안에는 중금속이 줄어들까요? 계속 많이 있을까요?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음식에서 쓴맛이 나지 않아요. 음식에서 쓴맛이 나는 건 농약 성분, 중금속 성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냄비가 그걸 붙여버려요. 그래서 아메이 요리하고 나면 냄비가 왜 이렇게 더럽노?
중금속입니다. 철수세미로 강하게 문지르시면 떨어집니다. 표백제를 넣고 삶으시면 떨어집니다. 식초를 넣고 삶으셔도 떨어집니다. 이왕이면 그런 냄비 사용하시는 게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물 마시시죠. 여러분이 드시는 물이 역삼투압 물인지 중공 사막 방식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디자인이 이뻐서 BTS가 광고하니까 우리 그거 사용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진짜 이 물에는 화학물질 들어있나? 역삼투압인가? 미네랄은 살아있나? 산소는 공급하나? 물 안에 환경오염물질은 들어있지 않나? 밀양에 지난번에 뉴스에 난 적이 있어요. 하수에서 그 마약 성분이 많이 검출됐다고. 구치소가 있는 곳에는 거의 다 마약 성분이 많습니다. 그 하수를 정수해서 우리 집 수돗물로 받았습니다. 자, 마약이 걸러졌을까요? 죄송하지만 화학 성분들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수 방식에서는요. 그러면 우리 집 물에 마약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걸러주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스프링은 그것마저도 걸러주는 정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숨 쉬시죠? 공기. 어떤 공기를 마십니까? 저는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엄청 많이. 왜 업그레이드가 됐냐면 앞으로 미래에 오염될 공기까지도 미리 걱정해서. 왜 한 번 맞는 공기청정기를 또 바꾸고 못하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그리고 청소하는 세제. 여기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 아이들, 저는 이 세대에 살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를 키울 당시에 가습기 사용했습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하게 게을러서 살균제를 사지 못했어요. 그냥 헹구고 청소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부지런한 엄마들은 다 이 살균제를 사용했었어요. 우리의 좋은 그 가습기 쓰라고, 세균 없애려고. 근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죽기도 하고 아직도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도 피해자가, 이게 2023년 11월 신문입니다. 피해자가 500만 원 배상받았대요. 당신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단지 그 이유로.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 세제 쓰고 싶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락스 사용하시면서 그 락스 있죠? 그거 사용하시면서 욕실 문 닫고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 분? 눈이 아파요. 눈이 아파서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메이에 있는 욕실 세정제 문 닫고 사용해 보세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세제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운동.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잠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많은 라이드가 잠실에 쫙 깔렸어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나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집집마다 라이드 깔리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집에서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갈 때 제일 걱정이 미랑은 굉장히 좁습니다. 저 사람 옷 뭐 입었노? 뭐 저 사람 화장했나 안 했나? 얼굴 아주 깨끗한 옷 더럽노? 이쁘다 못생겼다?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운동을 못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서 운동하니까 어때요? 아무거나 입고 아무렇게나 하고 라이드를 타는데 너무 좋아요. 땀 흘리는데 화장하고 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러고 갔었어요. 저는 밀양이란 곳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화장을 하나, 어떤 때는 너무 죄송하지만 속옷만 입고도 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랄 뿐이지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운동할 수 있어요. 탈모 걱정 너무 많으시죠? 없습니까? 저는 어릴 때 별명이 사자대가리였습니다. 머리숱이 엄청 많고 엄청 풍성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 머리카락이 힘을 잃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없는 분들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요즘에 여성 탈모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L400을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분은요, 프로틴을 먹기 전에 아메이
이 상태에서 요거 탈모약 먹어서 요 정도. 탈모약 먹어서 요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프로틴을 섭취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 되게 만족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엘사백을 사용하고 나니까 저렇게 너무 좋아지셨죠. 자, 이분은 지금으로부터 이 지금 연세가 지금 60이 훌쩍 넘으셨어요. 40대부터 탈모였습니다. 40대 때 제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미팅장을 가면 저 먼 발치에서 이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위치 추적이 가능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이가 더 많이 20년이 흘렀는데 지금이 보세요. 너무 좋아지셨죠. 염색을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염색을 끊었더니 훨씬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사백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좀 몸을 쫙 풀어주는 또 리플렉스. 얘는요 발 마사지기가 아닙니다. 반사기입니다. 반사. 여러분 경락 받으러 가시죠. 경락은요 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자극을 줘서 그 부분에 있는 반사구를 통해서 건강해지기 위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나면 굉장히 아픕니다. 몸이 망가져요. 경락 잘못 받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 리플렉서 1699는 그 혈자리를 잡아서 저는 이거 하고 나서 감동이 키가 컸어요. 숨은 키를 찾아줘요. 왜요? 발을 만졌는데 척추가 펴지니까 숨은 키가 찾아지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162였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까지 161.5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0.5가 줄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연말에 제가 키 재러 갔을 때 얼마 나온지 아세요? 162.7 나왔어요. 162.7. 원래 키가 162였는데 162.7. 이때까지 7을 깎고 살한 거지. 그런데 발을 제대로 혀를 눌러주니까 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누구나 멋있죠. 근데 저는 오늘 비타민 얘기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제품이 글로벌 1위고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고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 100대 기업에 들어가고 전 세계 진출해 있고 특허 출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800명의 과학자가 준비를 하고 있고 농장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뉴트라이트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보통 현재의 우리 부모님 세대, 현재입니다. 우리 아니고 83세까지가 현재의 평균 수명입니다. 83세, 우리 어머니 세대. 아까 83세에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평균 수명. 그런데 83세까지는 그냥 죽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살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건강 수명은 64세예요. 64세까지만 건강할 수도 있고 안 건강할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아프면서 보내더라는 거죠. 16년은요, 19년은 병원에서 보내는 세월이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 수명을 원하는데요. 여기 보면 89년 역사의 뉴트라이트 이제 곧 90년이 됩니다. 그 제품을 먹는 거죠. 여기 보시면 99%는 케어가 필요해요. 1%만 큐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반건강인 상태로 전부 다 큐어 받으러 가요.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먹고 있고 당뇨약을 먹고 있고 조금만 열나면 병원 가서 해열제를 맞고 항생제를 먹고 근데 그 사람들은요 1%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99% 중에 여기 반건강인 보이십니까? 예방의학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는 케이스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가 빌 게이츠가 얘기했으면 좀 끝났다고 생각하시죠? 빌 게이츠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를 바꾸게 될 세 가지가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여기서 면역 항암제는 항암 치료제가 아니라 면역을 올려서 항암할 수 있는 성분들. 지금 우리 뉴트라이트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많은 건강 보조 식품들 또는 우리 어머니가 그거 먹으니까 좋더라 하는 그런 성분들. 그걸 연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치매,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몸에 사는 균이 바로 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지는 쌍둥이 지입니다. 유전자가 똑같은 지예요. 똑같은 식사를 했어요. 저지방 고식이섬유로 했습니다. 그런데 뚱뚱한 사람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 쥐한테 삽입했더니 이 쥐가 뚱뚱해졌습니다. 이 날씬한 사람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이 쥐한테 삽입했더니 이 쥐가 날씬해졌어요. 그러면 먹어서 살찐 건가요?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살찐 건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명령해서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 보면요, 무균지입니다. 병이 하나도 없는 쥐예요. 그런데 신장을 망가뜨렸어요. 바늘로 몇 번 쿡쿡 찌르면 망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망가진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진 쥐. 근데 그냥 신장을 공격했다 뿐이지 신장이 망가졌는지 몰라요.
그냥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빼다가 정상지한테 주입을 탁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정상지가 신장병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논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질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핫 이슈 끝 다 전체 답니다. 우울증, 폐쇄성 질환, 간, 피부, 신장, 심혈관, 위장관 다 해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 몸에는 약국이 있대요. 원래 우리 몸이 가진 약국입니다. 천연 약국. 얘들이 문 닫으면 가짜 약국 약 받으러 가야 돼요. 병원 약. 여기 보시면 면역, 병원균을 공격하는 병원 약국, 소화를 관리하는 약국, 그 다음에 배변을 관리하는 약국, 행복 물질을 만들어서 뇌 건강, 수면 건강을 관리하고 인지 건강을 관리하는 약국,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약국 등등등의 약국들이 내 장 안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나쁜 생활 습관, 우리가 나쁜 음식 먹거리, 잠자는 수면 습관, 아니면 나쁜 유산균, 내가 먹는 유해균들에 의해서 나의 약국들이 문을 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병원 가서 약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약국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성이 핵심이래요. 미국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연구를 한 결과물이 이겁니다. 거기에 나온 논문이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2007년부터 16년 170밀리언 2200억 원을 투자해서 연구한 결과가 딱 요거 하나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다양성이 굉장히 내 몸에서 중요하더라. 당신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 건 다양성이더라. 이걸 밝혀냈어요.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DNA, 내 DNA 어찌 되노? 내 피의 DNA가 어떻게 되노? 내 DNA 때문에 질병이 생기질 않나? 이거에 모두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거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데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얼마 나지 않납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과 자궁암 걸릴 확률이 높아서 유방과 자궁을 떼버렸습니다. 그럼 유방암, 자궁암 걸릴 확률은 제로가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장기를 다 떼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뭘 관리해야 될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을 관리해서 우리 몸을 관리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DNA는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는답니다. 흑인, 백인, 눈이 파랗건 노랗건 머리가 빨갛건 노랗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은 개인 간의 차이가 어마무마하게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연구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아메이가 찾아낸 특별한 회사가 있습니다. 저 끝에 있는 HM파마라는 회사를 찾아냈습니다. 피마스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특허 기술은요, 나의 장을 똑같이 복제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도 권소희, 여기에도 권소희, 여기에도 권소희, 여기에도 권소희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주입해서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권소희한테 딱 맞는 유산균을 찾아내는 특허권을 가진 회사가 HM파마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는요, 겐트라는 대학에서 샤인 시스템이라는 가지고 연구 중입니다. 겐트라는 대학에서 전 세계에 네덜란드라는 국영기관, 네덜란드의 TNO라는 시스템에서 여기 보시면 TNO에서 TIM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HM파마라서 피마스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연구 중입니다. 전 세계에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개 중에서 임상 실험을 거쳐서 다양성의 증가를 찾아내서 처방할 수 있는 회사는 유일하게 HM파마, 현재 아메이가 손잡고 있는 이 회사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아메이를 잘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똥 살 똥 하죠.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20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개인 맞춤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 몸에서 새는 바가지를 찾아내서 주입하면 내 몸에 새는 곳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요. 여기가 다 채워졌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뭐 처방받을까요? 4번 처방받겠죠. 지금은 6번. 다음에 새는 바가지가 4번 바가지잖아요. 그걸 찾아주는 것이 HM파마입니다. 시간이 너무 잘 흐르네요. 지금 끝내야 되는 시간 맞죠? 큰일 났네요. 자, 그래서 아메이는 여기 마이크로바이옴에서 다양성을 증가를 80% 이상 유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요, 시간 너무 끈데 오늘 녹화를 꼭 방송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면 이거 잘라야 되고 안 되면은 여러분 계속 해드릴 수 있어요. 이 친구는 20대 젊은 친구입니다.
아토피가 있어서 아무거나 먹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대사가 안 되는 체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검 받으러 갔는데 고지혈에 고혈압이 떴어요. 먹어서 생긴 걸까요? 아니요. 장이 해결하지 못해서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은요, 장내에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장입니다. 완벽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흠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설사가 조금 있어요. 술 먹거나 기름기 많은 음식 먹으면 설사합니다. 안 먹으면 되죠. 복부 불편감 약간 있습니다. 운동 안 하면 생겨요. 강의 오래 들으면 생겨요. 강의 좀 들을 때 움직이거나 그때만 피하면 괜찮죠. 그래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똥이라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딱 하나 단백질 대사가 안 돼요. 단백질 대사가 안 돼요. 본인도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톱에 줄이 자꾸 생겨. 머리카락이 자꾸 부서져.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 보시면 1번을 처방받았어요. 그 위에 이름이 떠 있네. 제 겁니다. 보이세요? 제 손톱입니다. 이렇게 손톱 관리도 안 하고 사진을 찍었다. 왜 찍었냐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4개월 정도 먹다가 손톱 깎다 발견했어요. 그것도 마지막 손톱이었어요. 좀 더 길 때 찍을 걸. 다 깎고 발견한 거야. 그래서 손톱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공개해드립니다. 제 손톱입니다. 다시 백해드릴게요. 네. 제 인스타에 들어오면 사진 있어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 똥 잘 누는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백질 대사가 안 되면 근육도 안 생깁니다. 단백질 대사가 안 되면 머리카락도 부서집니다. 단백질 대사가 안 되면 심장도 잘 안 뛰고 혈관도 형성이 잘 안 돼요. 겉으로 멀쩡하지만 속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친구는 균형도 좋고 다양성도 좋은데 유익균이 조금 적어요. 그런데 이 친구 키가 너무 안 커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이번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박테로이데스 프라길스라는 균이 있어요. 유해균도 있구나. 왜? 인스턴트를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 여기 보세요. 여드름도 났어요. 피부 면역이 안 좋아요. 피부 트러블도 있더라고요. 막 이마에 여드름이 송송송 올라왔어요. 이 친구가 이래서 그랬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성장이 굉장히 낮죠. 이해되세요? 키가 안 커요. 엄마가 키가 150이 안 되시거든요. 엄마의 한은 아들의 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작을까 봐 온갖 걸 다 했어요. 한의원도 가고 암에 식품도 먹이고 운동도 시키고 마사지도 받고 다 했어요. 근데 장이 안 받쳐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크겠죠. 그래서 이 엄마는 지금 너무 부푼 기대를 안고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친구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다양성도 좋고 균형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네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무슨 병이 있냐면 악입니다. 36개월 금방 지난 악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코핀 시리즈 증후군이라고 DNA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친구는 DNA 자체의 문제, 특히 단백질 형성과 관련되는 DNA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도 불행하게 섭식장애와 지능저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엄마는 정말 너무너무 가슴에 한을 안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정말 바라는 건 이 아이가 천재가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가능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한 말이 아기 때 그나마 뇌가 발달하니 최대한 잘 먹이세요. 그런데 이 아이의 질병의 특징상 섭식장애가 있습니다. 잘 못 먹어요. 엄마가 어떡하겠어요?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는데 못 먹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장이라도 건강해보자. 검사해봅시다. 그래서 검사했던 장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였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이균을 먹였더니 이 아이의 장이 이렇게 변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아이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친구는 아까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단백질 대사 한번 봐주실래요?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은 1 하면 2 하고 따라합니다. 지가 알아서 3 하면 4를 외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36개월 된 아기가 그건 당연하지, 그것도 못하나 이럴 수 있지만 이 아이 엄마는요, 그 소리 들으면서 울어요. 이 아이를 우리 아기 아빠가 치료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의 건강을 또 담당해주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 와서. 여러분들 진짜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어쩌면 끌어줄 수 있는 게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전 이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이랩은요,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업의 기회입니다. 보통 아까 미국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16년까지 이 많은 시간 동안 고작 2,300개를 연구했는데요. 아메이의 마이랩이 나오고 나서 1년 만에 3만 5천 개죠. 데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4차 산업의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요, 휴먼 네트워크의 완벽한 네트워크 마케팅,
아까 말했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데이터 때문입니다.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로그미라는 이 대표가 권오란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 양력이 어마무마하세요. 이화여대 출신이고 이화여대 교수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 TNO와 유전자 동의보감 중책 연구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와 한국의 유전자 동의보감의 공동 협연입니다. 협연. 그 연구의 책임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 보시면 아메이와 함께 연구합니다. 여러분 아메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메이와 네덜란드 TNO 우리나라 국책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감이 함께 연구를 해서 1,000억 원을 투자를 해서요. 여기 보시면 같이 연구해서 3만 개의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까 데이터 중요하다 했죠. 데이터를 만들면 뭘 할 수 있냐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뭘 넣으면 되겠구나의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을 넣었을 때 전문 지식으로 검증한 빅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짜자작 연결시켰더니 여기 밑에 보시면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좋습니다. 담장 밑에 아이 어른 보이시죠? 그런데 어떤 어른은 가만히 서 있어도 보여요. 굳이 밑에 박스 안 깔아도 담장 밖이 보인다니까. 그런데 이 작은 친구는 박스를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담장이 밖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권장약만 먹으면 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가 키가 작아서 그 담장을 볼 수 없는지, 내가 키가 커서 안 깔아도 보이는지를 어떻게 알 겁니까? 그걸 알고 싶다면 이걸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이 웰리스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TNO가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런 질병과 연결고리가 있겠구나,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펼쳤어요. 건강평가를 했어요. 당신한테 컨설팅까지 해주는 거죠. 저는 이번에 마이랩 앰버서더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의 건강검진 이력입니다. 너무도 감사하게 나의 건강검진 했던 내역을 쫙 뽑아줘요. 당신이 수축 기압이 몇 년도에 얼마큼, 몇 년도에 얼마큼, 몇 년도에 얼마큼. 우리는 건강검진 해마다 합니다. 그런데 암이 있어요, 없어요? 용종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쫙 연결을 시켜서 당신의 몸은 이렇다는 걸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요. 당신의 노화 속도는 만성질환의 염증은 이 정도군요. 저는 79점입니다. 제 나이 또래를 100명으로 추정했을 때 그중에서 저는 11등이었어요. 굉장히 건강한 편입니다. 여기 100점, 79점 여기 나오죠. 이렇게 등수가 나옵니다. 등수가. 여기 보시면 저는 11등입니다. 여기 나가지 말라 했는데 11등입니다. 자, 그런데 자랑하고 싶어서 시간 상관없습니다. 녹화 뜨지 마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나의 노화 속도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전 뉴트라이트 열심히 먹고 이렇게 됐어요. 노화 속도가 0.82배 속도로 늙고 있습니다. 내 친구가 1로 늙을 때 미안하다 친구야 너는 아니란다. 아주 예쁜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저는 0.82배로 늙고 있어요. 친구가 1 늙을 때 나는 0.8배밖에 안 늙어요. 그걸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신체 나이는 지금 현재 만으로 48세가 나오죠. 그럼 저는 신체 연령은 39세가 나왔어요. 부럽죠? 네, 뉴트라이트 덕분입니다. 박수 쳐줘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39세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의 몸을 알고리즘을 두드리는 거죠. 당신은 뭐가 문제인지, 스트레스, 수분, 활동량이 문제군요. 그럼 이걸 통해서 당신은 어떤 질병에 연결되냐면 여기 보시면 노화가 DNA가 손상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기억력이 감소될 수도 있어요. 당신은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혈색소가 부족하고 크레아틴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먹어보세요. 심호흡 하시고 명상을 하시고 우먼치팩도 먹어보시고요. 칼맥디 아세로라시 파스리눔을 통해서 항산화 하시고요. 이스프릭 정수기는 하루에 얼마나 먹으시고요. 25% 라이드 타시고 단백질 건강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제안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빅데이터를 통한 알고리즘. 그걸 해주는 것이 이번에 나오는 마이랩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기대되시죠? 3월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마이 웰리스 랩은요, 이제는 17억 빅데이터를 기반한 AI 알고리즘입니다. 진짜 건강해지고 싶으면 한번 돌려보세요. 이 알고리즘에 난 얼마나 건강하나, 얼마나 늙고 있나, 염증 지수는 얼마인가, 그래서 당신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뭘 하면 되는가까지요. 건강검진 열심히 해서 용종 있습니다. 용종 떼내세요. 암 있습니다. 암 떼내세요. 아직 암 단계는 안 되니까 암 될 때까지 기다렸다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거 너무 전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물건을 샀쓰는데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샀을 겁니다. 어차피 생필품을 샀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30만 원을 월에서 샀다면 300포인트. 그런데 저는 아메이에서 30만 원을 사용했어요. 아까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당신은 뭘 드세요? 당신은 물을 먹으세요. 이왕이면 나쁜 세제 아니라 좋은 세제를 사용해서 30만 원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마트에서 샀는데 이 롯데 A 홈프로에서 샀을 때는 1년간은 3,600포인트, 2년이면 7,200포인트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소비가 지출이 되겠죠. 포인트 약간 받고. 그런데 아메에서 30만 원 지출했을 때는 현금 10,000원을 돌려줍니다. 1년이면 12만 원, 2년이면 24만 원.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소비가 소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장바구니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어차피 쓸 거 장바구니로 쓰라는 거죠. 매달 10만 원 쓸 자신 없습니까? 오십시오. 제가 대신 써드리겠습니다. 쓸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맞죠? 그래서 이양 담는 거 휴지, 라면, 생리대, 참치, 미역, 김까지 도 담았더니 매달 10만 원을 썼더니 5,000포인트씩 2개월 차부터 5개월 차까지 매달 주는 거죠. 자, 그러면 2만 원이 쌓였어요. 자, 6개월부터 12개월 차는 매달 10,000원을 주겠대요. 자, 그러면 15,000원. 자, 그러면 15,000원. 매달 15,000원씩. 27만 5천 포인트가 하니까 27만 5천 포인트입니까? 장바구니 SOP를 걸 장바구니 SOP에 3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일었을 때 두 개를 합치니까 24만 원에 27만 5천 원, 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50만 원 버리고 쓰시겠어요? 7,200포인트 받고 여기서 쓰시겠어요? 선택하라는 거죠. 자, 환경과 경제를 생각한 소비, 지출이 소득이 되는 소비를 선택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사용했을 때 나에게 알려준 분이 나한테 이왕이면 아메에서 써봐. 그러면 싫어. 네 부자 되는 꼴이 싫어. 이런 사람은 사귀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래?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좋은 게 있겠구나 말하는 그 친구하고 함께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와 동생이 함께 썼더니 이 네 집이 썼어요. 그랬더니 S의 매출은 86%, 48,000원. 나는 60만 점 곱하기 6%한 36,000원이 우리 팀에 왔어요.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와 동생은 각자 20만에 3%, 6,000원씩 각자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6,000원 가져가고 나는 36,000원에서 12,000원 빼준 24,000원을 가져가고 나에게 알려주신 분은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준 12,000원을 가져가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고 노력순이라는 거죠. 어차피 쓰는 거 노력해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어차피 내가 쓸 거 내가 24,000원 받으니까 미안해. 이왕이면 너도 24,000원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도와줘 봤더니 나는 전체 그룹이 커져서 9%가 되는 거죠. 120만 점이 됐어요. 아메에서는 그걸 인정해줘요. 당신이 노력해서 많이 매출이 일어났군요.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해주고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캐시백을 받고 선물 키트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했듯이 내 친구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되게 도와줬더니 더 커졌어요. 나의 매출은. 400만 점이 되면서 15% 이상 매출이 되고 세레그가 6% 되니까 브론즈 빌더라 해서 나의 시간이 다 됐다고 음성을 끄나한가 봐요. 자, 70에서 100만 원까지 30% 업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브론즈 빌더가 되면 100만 원 받는데 내 친구도 브론즈 빌더 해주고 싶다 안 해주고 싶다?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400 합하니까 1200만 점이 돼서 나는 안정적인 1000만 점이 만들어져서 매달 250만 원. 괜찮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000만 점을 한 번 하는 걸 실버 프로듀서, 2번, 3번을 GP, 6번 하면 플래티늄. 이 사람들은 정식 사학과라고 핀포선을 받고 워커리 호텔에 초대되어서 정식 사학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12달이 유지되는 바운더스 플래티늄은 매달 200에서 300만 원, 거기에다가 1년의 해외여행,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핀 보너스, 리더십, 그리고 연말 일시불까지 합해서 연봉이 4천에서 어떤 분은 굉장히 5천보다 더 많이 받는 분도 있대요. 7천까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양 받는 거 한 개 받으면 너무 좋겠죠. 내가 2사람을 1000만 점을 만들어주면 사파이어, 3사람을 1000만 점을 만들면 에메랄드, 6사람을 1000만 점을 만들면 다이아몬드에서 연봉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내 수입의 원천을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쥐고 있는 거죠. 괜찮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돕느냐입니다. 여기 보시면 돌아가신 분이 핀업한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죽고 나면 나의 네트워크는 회사로 귀속되죠. 그런데 아메이는 내 사업이고 내가 주도한 거기 때문에 나의 수입을 내가 가져가고 내 아이에게 상속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속받은 유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42년생이죠. 할아버지의 와이프. 이분이 열심히 사업을 안 했으니까 할아버지 혼자 올라왔겠죠. 할머니도 같이 했으면 두 사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할머니 안 하셨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시 전까지 영감쟁이가 쉴 데 없이 하러 다닌다고 욕했겠죠.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한테 매달 다박다박 이 수입이 인세로 넘어갔다는 거 너무 감사한 사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행이죠. 빠르게 푸꾸옥이니까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자, 여기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건 제 꿈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스페인 사진 보이십니까? 구엘 공원에 전 너무 가고 싶습니다. 우리 딸이 디자인을 공부하거든요. 이번에 디자인 학과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우리 아이에게 이걸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대학교 4학년을 마치는 딸과 대학교 첫 입학을 하는 우리 딸을 데리고 저는 19일 날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을 확대해봤어요. 여러분, 삼성의 그 회장의 딸만 유학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가는 그 수입의 원천이 아메이 수입이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메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 교육 시스템이 있는 곳에서 제대로 배우라고 했어요. 마인드를 키우고 사고방식의 틀을 넓히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단계를 밟으면 됩니다. 함께 모시고 오신 분이 어떤 안내를 하던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리치 회장님이 여기 특별한 지식이 있지 않지만 누구나 준심을 다해서 할 수 있다고 믿고 도전하면 그 목표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속에서 저는 행복하고 싶어서 그 행복이 돈이든 성취이든 내 성공이든 아니면 그 소소한 행복들이든 다 이루어내는 방법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